자, 오늘은 5장 그 성격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3장에서는 이제 그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감정과 기분, 스트레스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 오늘은 이제 그 성격과 개인들의 가치관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이제 성격을 측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MBTI 성격 모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빅5 성격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빅5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나옵니다. 상황 변수가 되겠고, 사람들이 대체로 성격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텐데,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행동 자신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행동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로키치가 제시한 이제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 세대 간의 어떤 가치 차이, 세대 차이라고 주로 얘기하는 세대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홉스테드가 제시한 국가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화 간의 차이, 이것이 이제 가치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5가지 이제 그 문화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격에 대한 정의인데, 성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의 독특한 환경 적응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같은 환경에서도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적응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개인의 어떤 심신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동태적 구조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다지 동태적이진 않습니다.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태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동태적이라고 그 정의를 해놨는데, 또는 이제 성격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반응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방식이다. 방식의 총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이 이제 여러 가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개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이제 관리자도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격 검사는 이제 채용 결정 및 이제 직무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유용한 그런 이제 도구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격과 개인의 어떤 특성, 개인의 성격과 직무의 적합성 또는 이제 조직의 적합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과 잘 맞아야 되고,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배치된 직무와 잘 맞았을 때, 적합했을 때 그 성과를 낼 수 있고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성격, 조직 적합성 문제들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자기보호 설문법, 셀프 리포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그 셀프 리포트 방식 가장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단점이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좋은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꾸며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자신의 성격을 실제 자신이 느끼는 성격과는 다른 방향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좀 솔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자신의 현재 기분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그 침울한 그런 날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기분이 좋은 날에는 좀 더 긍정적인 성격으로 똑같은 자신의 어떤 성격이지만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3자, 뭐 상사라든가 아니면 뭐 동료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3자 평가, 관찰자 평가의 그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죠. 그런데 제3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경우를 다 따라다니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러한 시기, 특정한 어떤 행동들만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잘 파악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격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성격을 어떻게 측정한 것이 가장 좋겠느냐? 뭐 셀프 리포트 방식과 제3자 평가를 뭐 혼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지,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전적인지 아니면 후천적인지, 환경적인지 아니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뭐 이러한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대체적인 지금까지의 그 합의된 뭐 동의된 그런 내용은 선천적이라는 겁니다. 성격은 선천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는 이제 그 쌍둥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가 다른 떨어져 산 그 쌍둥이들이 쌍둥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비록 그 다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어떤 행동 양식이 좀 비슷하다는 거죠. 쌍둥이들 사이에.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서로 다른 환경,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성 때문에 동일한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천성이 더 강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격이 선천적이라고 해서 부모와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지 그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부모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를 닮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모를 닮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성격도 다를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다음에 또 선천적이라고 해서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성격이 가장 많이 바뀔까요? 좀 후천적인 요인은 그렇죠. 사춘기 때 많이 바뀌고 물론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르게 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뭐 좀 외향적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내향적으로 약간 바뀌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사춘기에 일어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인이 돼서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대가 돼서도 나이가 돼서도 성격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그런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고 했을 때 유전은 이제 그 임신 상태에서 결정되는 요인으로서 유전자의 분자 구조, 염색체상의 뭐 분자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격을 보면은 뭐 대체로 뭐 수줍음이라든가 적극성, 복종, 나태, 야망이나 뭐 소심함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이 아주 다양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분 그 감정을 뭐 비슷한 그런 그 감정들로 묶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성격도 좀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좀 가지치기도 하고 분류를 해서 좀 더 일반화하고 그래서 어떤 성격은 어떤 행동을 좀 예측할 수 있는지 그 수백 가지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좀 더 이렇게 중심적인 그런 성격들로 좀 나누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초기에는 이러한 성격을 연구한 초기에는 이런 성격을 크게 분류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성격이 어떤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게 된 계기가 MBTI와 빅5 모형입니다. 그래서 MBTI는 이제 마이어스 앤 브릭스가 제시한 그런 성격 모형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씩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성격으로 해서 그것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격 유형이고 그에 따라서 뭐 어떠한 직업이 적절한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재미삼아 해보는 뭐 그러한 지표 성격 모형인데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외향적인지 아니면 내향적인지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러한 성격 특성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사교적이고 사회성도 있고 적극적이고 그렇죠.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반대로 조용하고 이제 수줍음을 잘 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감각적이냐 아니면 직관적이냐. 그래서 센싱의 경우에는 현실적이면서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직관적인 사람들은 좀 더 무의식적인 감각적인 것보다는 좀 더 무의식적인 프로세스에 의존하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좀 더 추상적인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적이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그래서 사고적인 사람들은 좀 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이유와 논리를 사용하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감정에 의존하는. 그래서 머리에 좀 의존하느냐 아니면 가슴에 좀 더 의존하느냐. 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판단적이냐 지각적이냐는 판단적인 사람들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상황을 뭐 좋은지 싫은지 나쁜지 뭐 긍정적인 상황인지 부정적인 상황인지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통제를 중시하고 주변이 체계화되기를 선호하고 그렇죠. 체계화되고 이것은 이제 좋으냐 나쁘냐 바람직하냐 뭐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이러한 식으로 지각적인 사람은 이제 유연하고 즉흥적이고 퍼시빙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각각을 이제 두 가지씩 해서 총 가지수가 뭐 16가지가 되겠죠. 그 조합을 해서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16가지 중에서 3가지만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가지수도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정리하기도 어렵겠지만 하나씩 보시면 이제 내향적, 직관적이면서 사고적이고 판단적인 사람들은 비전 달성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이제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사고적이고 판단적인 사람들은 이제 조직화를 지향하는 좀더 각각의 이제 흐트러져 있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조직화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현실적이면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자, 3번째는 이제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이고 사고적이면서 지각적인 사람들은 개념화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추상화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범주화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다재다능하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들면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적이고 판단적인 사람들이 왜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MBTI가 이제 제시되고 나서 이 성격을 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봤겠죠. 검증을 해봤더니 뭐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제 좀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 MBTI를 가지고서는 OB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왜냐하면은 이 성격을 가지고 행동을 예측하려고 했는데 그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예측력이 높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그 OB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제 단점으로서는 이제 중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내향적이냐 아니면 외향적이냐.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이제 그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어떤 기분이 그날의 기분이라든가 감정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내향적으로 또는 외향적으로 뭐 어떤 것이 긍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달리 답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오늘은 내향적이다, 내일을 만약에 내향적으로 외향적이다, 내향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게 그 동일한 사람인데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정도 극단적인 어떤 차이에서 그 스펙트럼 상의 중간의 어떤 위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양극단만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매해질 수 있다. 측정하는 날에 따라서 달리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이제 실제로 이러한 MBTI를 가지고 그 행동의 어떤 예측력을 보려고 했을 때 별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BTI는 이제 OB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